자, 이제 월요일 개장 전 이슈 앤 소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입니다. 황재수 부지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무엇으로 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정리된 걸 볼까요? 이슈 앤 소문에서. 약간 불안한 코스피 횡보장의 지속인가 뭐 이런 주제인데 지금 뭐 환율이 1,300원 목전에 두고 있고 뭐 1,270원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물가는 5%대도 육박하고 있고 뭐 삼고 시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네. 무역 적자 수직은 또 적자 내고 하여튼 경제 뭐 경고등 막 이래가지고 그런 타이틀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주식 거래 대금이 지금 확 줄었다고요. 예. 네. 우선은 뭐 지난주 FOMC를 좀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모두가 이제 관심이고 6월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주에는 이제 파월이 이제 75bp를 인상하지 않겠다, 인상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장은 50bp를 인상을 했고, 그리고 QT 게시에다가 이제 연속으로 50bp는 인상하겠지만 그러면서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일기적이다. 75를 이제부터 안 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10년물이 좀 낮아지고 했는데. 해프닝이죠. 네. 근데 다음날 봤더니 또 반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분명히 파월이 50pp 인상하고 75 인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봤더니 다음 6월에는 75bp 인상이 83%까지 증가하면서 파월이 또 거짓말할 수 있어. 작년에 했던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 시장, 전 세계 시장에다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부분, 1,270원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국고채 3년물도 뭐 급등하는 모습, 3.1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되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도 출렁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뭐 기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나왔죠. 뭐 10년 실질금리, 이게 10년물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났다. 결국 실질금리가 플러스 났다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도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CPI, 미국의 CPI가 8.5에서 8.1로 예상치가 이제 8.1인데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낮아졌다 그러면 반응은 할 겁니다. 사실 8%도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8% 연율 기준이지만 굉장히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석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인데 조금 내려오면 정점을 지났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가 말씀하신 뭐 50bp대에서 어느 정도는 멈추겠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또 안도했네. 이렇게 하지만 돌아보면은 아직도 물가는 높고 금리는 낮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말씀하셨던 게 정말 맞는 게 지금 시장은 이런 CPI가 뭐 꺾였다 안 꺾였다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루에 반응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게 뭐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뭐 연준 FOMC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는 단기물을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를 지금 FOMC가 쫓아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쫓아가서 3%대까지 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올리다 보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는 이러한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 갑자기 움츠러드는 거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인데 기준금리 3%를 타겟팅한다고 합니까? 우선은 시장 금리를 반영할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를 말 그대로 이제 10년물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14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을 보고 뭐 금리가 어저께 50bp 올렸다. 뭐 오늘은 급등했다. 내일은 뭐 급락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10년물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년물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 금리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일일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것들이 보면은 뭐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있어서 뭐 당연히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도 계속 나올 텐데 부동산이 흔들거리면은 대한민국 경제 힘들어져요. 부동산을 어찌됐건 잡아야 돼. 잡아는 놔야 돼. 이게 뭐 계속 올릴 수는 없더라도
그게 흔들거리면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맞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악재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 지금 배경화면에 63 빌딩 나오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60층까지 올린대잖아요. 그럼 63 빌딩이 저렇게 스카이라인으로 주르르르륵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정책들이 네. 자꾸 나온다는 예, 얘기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좀 실적이 상향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맞는 부분으로 이제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매크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확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뭐 집중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안전한 투자 쪽으로 이제 뭐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주변에 이렇게 비관론들이 많이 나지는 거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휴먼 인디게이팅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인간 지표들을 잡는데 부정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예, 제 얘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미국 CPI가 중요한데 지금 예상치가 주말경에 나왔는데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 시세가 미국에서 좀 꺾였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반등의 요인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CPI가 내려간 게 그리고 또 뭐 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건 이제 스태그를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네. 하여튼 지금은 코스피가 좀 뭐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근데 의외로 조금 반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부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두 번째 이슈. 네, 두 번째 이슈는 뭐 중국 얘기를 좀 정해오신 것 같은데 베이징 중국의 락다운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제로 코로나를 지금 추구하는. 예. 어제 베이징이 이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62명이었답니다. 62명. 예, 62명. 62명으로 이렇게 락다운까지 하나라고 우려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어차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뭐 10명이 나왔든 20명이 나왔든 아마 계속적으로 봉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초창기 때문에 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미국에는 지금 또 변이가 또 나와. 그래갖고 가을철에 1억 명 얘기를 또 이제 꺼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2만 명에서 7만 명까지 지금 증가했다라고 국내는 합니다. 지금 뉴욕이. 2만 명대로 막 좀 줄고는 있지만 뭐 줄었다 늘었다 뭐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시진핑 연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20차 대회 당대회라든지 앞두고 아마 방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연기할 정도로 굉장히 뭐 되게 세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겁나는 게 그겁니다. 베이징이 아직 전면 봉쇄로는 가진 않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상하이 봉쇄처럼 전면 봉쇄로 들어간다라면은 뭐 상하이 때 보듯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공장도 셧다운되고 애플 공장도 셧다운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까지 실적을 둔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락다운을 되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번에 이제 FOMC에서도 이제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 이런 부분은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FOMC에서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해서 수요를 잡지 사실 공급 잡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토론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봉쇄를 계속 간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우려를 줄 수 있다. 공급망 이슈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국내 영향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이는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항상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저런 현상을 우리 자본시장이 중국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위안화의 약세와 원화의 약세, 환율의 상승, 주가의 또 무거움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미국의 아메리칸 파워 같은 그쪽 경로를 따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중간에서. 근데 후자 쪽이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거래한 뭐 이런 매크로 이슈 몇 가지 다른데 사실 답은 없어요. 지켜보자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투자하자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승부하자. 기업으로 살아남자. 자, 기업은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를. 삼화 네트워크스. 삼화 네트워크스. 드라마 제작사? 예, 드라마 제작사 맞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말씀하셨던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영향으로는 이제 미국 기업의 빅테크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글로벌로 이제 매크로 이슈가 안 좋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국내 콘텐츠 업체가 급락하게 됐던 거는 또 넷플릭스가 1분기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로 나왔습니다. 그 간접적인 영향이죠. 예. 목표치가 이제 250만 증가로 예상했다가 20만 감소로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급락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콘텐츠 그러니까 특히 또 K 콘텐츠에 투자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지만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드라마 좀 약간 그 외주 제작사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자체 IP를 개발한 이제 자체 IP를 통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IP가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가 K 콘텐츠를 뭐 줄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나 우리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도 공격적으로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부분,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마 네트워크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헤어지는 중, 저는 사실 보진 않았지만 네. 지금 헤어지는 중이 이제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 되었는데요. 우선은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판권을 수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내면서 작년이 68억 영업이익, 온기로 해서 68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1분기 예상은 60억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만 60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굉장히 호전됐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올해 이제 드라마가 4편이 지금 방영된 예정입니다. 2편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저 드라마는 보진 못했지만 지금부터 쇼타임, 그리고 MBC에서 하는 드라마고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리고 SBS에서 하는데 지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예상돼 있는 금수저 웹툰을 기반으로 했고요.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멘탈리스트.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멘탈리스트를 리메이크작이라고 해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는 엄연한 4개의 IP를 올해만 4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게 6편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4개 이상의 IP를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실적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성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BEP가 우선은 제작하면서까지 벌써 BEP가 나옵니다. 게다가 중국이 혹시라도 열린다거나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아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25편이 예상되어 있고 뭐 웨이브도 뭐 5년간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이슈 때문에 성장주가 좀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K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탄탄하게 체질 개선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주말에 이제 안타까운 또 문학의 소식이 있었죠. 네. 상당히 좀 비보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 문화계로 봤을 때는 항상 우리는 혼신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좀 그래도 우리 힘이 잘 되게끔 잘 될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안 보신 걸 자꾸 얘기하셔서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저 안 봤지만 안나라수 자꾸 안 봤다고 얘기해요. 드라마 잘 안 봐가지고요. 좀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안나라수 말하나?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이제 보긴 했는데 안나라수만 하나? 그냥 뭐 드라마인데 글로벌 7위까지 가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K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뭐 탑 10 보면은 80%가 한국 K 콘텐츠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 음반들도 신규 음반들이 발매가 되고 뭐 갓사이부터 시작해서 글로벌하게 또 우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의 힘 믿어봅시다. 네. 자, 하여튼 뭐 시장은 좀 무겁는 상태인 건 인정해야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개별 기업을 또 계속 찾아가지고 살아남는 생존의 전략으로 오늘 삼화 네트워크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한금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